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매매한 게 없고요. 물려있는 상태여서 매도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본 계좌에서도 따로 매도된 게 없습니다. 장이 어제 좀 좋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지수는 올랐는데 제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더라고요. 외국인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어제 이제 FNF를 뽑아가지고 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게 FNF가 손절이 406,500원이었습니다. 406,500원이면은 여기네요. 406,500원이면 여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손절이 나갔네요. 여기가 손절가인데 6,500원을 손절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손절 라인인데, 딱 손절이 아쉽게 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한 2.3% 정도 이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런 거는. 다음 선 시스템 오늘 강하게 갔죠, 메타버스 관련으로. 근데 이 강하게 간 것도 결국에는 매수가 안 된 상태로 이 위에서, 여기 매수 안 되고 이 위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시세 주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매매를 안 할 거고, 애니플러스는 아직 매수가 안 된 상태네요.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면은 얘를 이제 5월 26일 날 이렇게 뽑고, 얘도 27일 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를 좀 뽑아야 되는, 이번에는 뉴스를 좀 안 보겠습니다. 제가 거래대금 이게 1000억 이상인 종목들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뽑아서 볼 건데, 한 191개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빨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서 좋은 종목을, 제 기준에서 좋은 종목들 한번 뽑는 시간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단알부터 해서 여기 관심 종목으로 뽑아가지고 넣을 겁니다. 제 기준에서 이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좀 넣을 건데, 일단 어제 뽑았던 거 잠깐 보면은 K사인을 좀 넣어놨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시세가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빛소프트도 올라갔다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도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지만, 서린바이오는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꽤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한번 종목들 전체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단알, 그냥 추세가 밑으로 꺾이면서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바이오니아도 별로고, 그냥 빠르게 보기로 했죠. 이루오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 출마인데, 얘가 일단은 모습이 좀 강하긴 한데,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 저점 있죠. 오늘 만들어진 이 저점을 깨지만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이 종목을 넣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유튜브 관심 종목에서나 좀 뽑으면 될 것 같고, 손오공이 차트가 좀 괜찮습니다. 손오공이 좀 괜찮고, 왜냐,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21선 딱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가, 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다시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좋은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처음 매집을 했던 구간 내에서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반등이 잘 나와주거든요. 손오공. 그다음에 삼성출판사도 서서히 21선을 이제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얘도 넣어 놓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많이 터졌던 종목이라서 좀 넣고 있는 거고요. 일신바이오는 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대오AL이 이게 올랐을 때 이제 GTX 관련돼서 올랐던 종목인데, 일단 여기를 제가 선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이 거래량 많이 터진 30분봉으로 거래량 많이 터진 구간의 시가 구간이거든요. 이 시가를 일단은 종가로 여기를 넘어주는 날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좀 같이 보는 입장으로 좀 넣어놓고, STX 중공업 아직 얘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주로 보려고 하는 게 이 밑에서 이렇게 한 2-3일 동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저점을 지키는 그런 종목들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웰크론 한텍도 이게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포스코 엠텍이거든요. 포스코 엠텍이랑 웰크론 한텍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는데, 웰크론 한텍 얘 모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얘도.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같이 한번 둘러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HSDD 엔진 조금 그렇고요.
슈온소 글로벌 오늘 상승했는데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나온 뉴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이제 랩지노믹스 이제 진단키트 애들 이제 슬슬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몇 개씩 나오네요. 진단키트 그때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KCT 디지털 화폐로 이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현우산업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 영상에서 그때 뭐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리긴 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건데 일주일 뒤에나 이제 이런 PCB 이걸 현우산업이 좀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종목도 뽑지는 않겠습니다. 알라 IMS, EID 오늘 스푸트니크 관련 애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이화전기가 이제 대장으로서 상승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화전기가 상한가를 갔고, 근데 재무가 별로 안 좋은 종목이라서 EID 아니면 이트론 정도를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진 종목이라서 일단 EID랑 이트론 둘 다 좀 넣어놓고요. 얘네는 아까 그 슈원서 글로벌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포트니크 대장으로 계속 강하게 갔는데, 이런 곳에서는 사실 강하게 가더라도 주가가 많이 높아진 상태여서 좀 메리트는 좀 없는데, 근데 이트론이라는 종목은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조금 대장을 매매하는 게 맞는데, 근데 또 대장이 주가가 많이 높아지면은 또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밑에 떨어지는 종목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웅진싱크빅도 차트적으로는 괜찮은데 좀 걸르고, 그러니까 다른 거 좋은 것들 많으니까요. 효성 BNB, 효성 ONB는 차트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테마로 해가지고 엮였던 종목이었네요. 얘도 앞에 전고점 구간 있죠. 여기 전고점 구간을 지지를 좀 해주면서 지지하면서 21선 구간 있죠. 여기 21선 지지를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가지고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 일단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여기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이 떨어졌을 때 이런 분봉상에서 며칠간의 이런 박스권 구간이 있죠. 여기 박스권 구간에서 여기 전고점 구간 이렇게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한 7% 정도 빠져야 매매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구간까지 기다려 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넣어 놓습니다. 이현제약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하게 갔다. 그래도 강하게 갔으니까 얘도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죠. 진매트릭스 얘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KPX 생명과학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사실 잘 매매는 안 하고요. 넥스트아이, 전 이준석 당대표 후보 좀 관련 주죠. 여기서 일단은 지금 보려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 있죠. 터진 상태에서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많이 빠졌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그 돌리는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을 계속 넣어놓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선액 시스템이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강한 종목이니까 넣어놓긴 해야겠죠. 그다음에 MI텍 얘도 뭔가 박스권에서 잘 매집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 이거를 영상을 활용을 하실 때는 저랑 이렇게 같이 관심 종목들을 넣어놓고 봤을 때, 여기서 제가 재료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거를 하고 또 최근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거를 나는 이트론이라는 종목이 좋아 보여, 차트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이 종목을 한번 재료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제 관심 종목이 넣으려고 하는 종목들은 주로 이제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시장에서 한 번 정도는 그 주도주를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가 상승했다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만한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은 그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차트를 좀 보는 거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구간에, 지금은 여기 고점 저항 구간이 있죠. 여기가 지금 저항입니다. 단기적인 저항 구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지 돌파를 하는 거를 확인하고, 여기서 다 지지받을 거를 생각해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떨어졌을 때 지지를 받을 거를 생각해서 이쪽에서 매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이 어떻게 그려지냐, 그러니까 움직임이 그려지는 게, 얘가 그 밑에서는 그동안은 며칠 동안은 이런 하단 박스권을 만들어 놓으면서 움직임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특정한 이런 저항대들 있죠. 여기 저항대를 넘고 나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여기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움직임을 그냥 유추를 해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놀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여기를 뚫는 날이 나오겠죠. 이렇게 돌파를 하는 날. 그럼 그때부터 다시 비중을 늘리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매매해도 괜찮고요. 슈마시스는 또 시간애가 떴었는데 좀 밀려버렸네요. 진단키트는 좋다라고 계속 보는데 좀 많이 밀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가 조금 특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매매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제가 여기다 30분 봉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선을 그어놨는데 왜 그었냐,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저항대가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단기적인 저항대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틀 동안 여기 저점을 계속 지켜줬다는 거죠. 여기 저점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저점 손절 잡고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왜냐면은 거래대금이 앞에서 많이 터졌던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고점을 넘을 거다라고 그런 희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구간 5일선 올려놓은 구간에선 한 번 정도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연제약도 올라가고 아이진도 올라가고 셀리드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오늘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가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런 금호 HT 같은 것들은 이제 개파락으로 21선 밑으로 아예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건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보제약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그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싸긴 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쌉니다. 왜냐면은 위에서 이런 거래대금도 터져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진단키트 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오르는 것들은 오르고 또 내리는 건 또 내리네요. 그다음에 이제 세원도 별로, 그냥 역배열로 내려가는 종목들은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샘CNS, 어제 제 샘CNS 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틀 동안 상한가 한번 만들고 그리고 다음 날에도 고가가 27%까지 올라가는 그런 봉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틀 동안 하루 이틀 해가지고 장대 음봉 이렇게 나왔죠. 근데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이런 줄은 상태에서 오늘 좀 확실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일단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가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던 날이다.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한 여기 어제 저점을 손절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얘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종목이라서 좀 최우선적으로 좀 볼 것 같고요. 그다음 수젠텍도 이제 그 진단키트 업체인데 좀 올라갔다가 어제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그럽니다. 소프트캠프 얘는 좀 급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라 매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스웍도 괜찮겠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계속 빠지고 있긴 하네요. 빠졌다가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냥 이거 위성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 제주맥주는 오늘 상장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그래도 5,500억이나 터지긴 했습니다. 많이 터졌는데 일단 상장하고서 올려놓고 이제 밑으로 많이 빠진다. 그래서 상장주는 저는 첫날에는 매수를 잘 안 합니다. 차라리 이제 상한가를 가고 첫날에 그 다음날에 이제 또 움직임 보고서 매매를 하는 편이라서 일단 별로 그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바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일단 선희 시스템이 대장이고 얘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인 선희 시스템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얘가 개별적으로 이제 물론 메타버스로 같이 엮여서 가겠지만 그 힘이 좀 좋은 종목입니다. 올라갈 때 그 힘을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좀 상승률이 큰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얘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아니니까 여기 저점이 아예 깨지고 이런 밑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얘는 좀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좀 매매할 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장중에. 알로이스, 일단 아까 손오공이랑 똑같이 이게 OTT 관련 종목인데 OTT 애들이 그래도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21선 밑에 있지만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지금 박스권 만들면서, 그러니까 저점을
지키면서 뭔가 차트가 21선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일단 얘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다음에 효성 TNC는 많이 올랐으니까 매매하기는 좀 꺼려지고, 다음에 셀리드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셀리드 오늘 이렇게 상승 나왔죠. 뭐 10% 정도 상승 나왔는데 얘가 이슈가 있긴 있더라고요. 뭘로 엮여가지고 상승이 나왔는데 LG 화학하고 이제 개인 맞춤형 항암 면역 치료 백신 이런 기술 이전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많이 빠진 거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러고 이제 죽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일단 21선이 깨지면은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단 잘 버티긴 버티는데 21선 위에서 잘 버팁니다. 근데 움직임이 워낙에 무거워가지고 제가 매매하기에는 조금 부담 있는 종목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보진 않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 옛날에 매매했는데 이제 얘도 이제 많이 빠지고 계속 역배열로서 빠지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21선 갭 띄워놓고 올려놓은 모습 이런 게 보이시나요? 이런 게 이제 시작을 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동안에 21선 이렇게 계속 못 넘었죠. 예, 종가상 못 넘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시가가 21선 위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 전날에도 21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몸통, 이런 양봉이 나와준 모습은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종가도 여기서 위에서 끝이 난 상태면은 사실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어떻게 유추가 되냐, 결국에는 다른 종목들처럼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박스권을 만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려주는, 추세를 이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봉들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봐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IB김영,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주고요. 일단 21선 위에 올라오고 나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리노믹스도 별로고, 대덕전자도 별로고, 이지바이오 별로고, HPO 얘도 그렇게 끌리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 얘는 조금 움직임이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죠. 왜냐면은 시총이 한 꽤 많이 나가니까요. 시총이 진짜 많이 나가긴 합니다. 이게 시총 10조이겠죠? 10조니까 무거워가지고 이제 매매하기는, 이따가 이거 종목을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맨날 보게 되면은 괜찮은 날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할 것 같아요. 횡보하다가 뭐 양봉이 나오는 날이 나오면은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지인 시스템도 오늘 제주 맥주랑 같이 상장을 했던 종목인데 얘는 뭐 좀 올려놓다가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계속 빠집니다. FNF 얘도 조금 무거운 종목이지 않나 생각하고 보진 않을 것 같고요. 다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오늘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21선을 이렇게 조금 꼬리를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준 모습.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관찰을 하면 되는데, 얘도 움직임 좀 맨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당장에 매매할 종목들을 찾아야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밑에 구간에서 잘 매집을 했던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그런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삼성제약이 그래도 여기서 잘 버티긴 버팁니다. 여기서 잘 버티죠. 여기서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선을 그었거든요. 이 종목을 여기다가 선을 그은 이유는 여기를 이제 넘으면은 이제 매매를 해보겠다 생각을 하고서 넣어놓고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저항을 뚫지 못해가지고 계속 빠질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오늘 장 막판 후 30분 봉으로 거래량을 이렇게 좀 터지면서 일봉을 또 보면은 5일선 위에서 이틀 동안 이런 도지봉을 만들어 줬다는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좀 차트가 높은 위치라서 뭐 크게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 종목을 제 기준에선 좋아 보여가지고 이제 넣어 볼 거고요. 다음 세아베스틸, 일단 철강주들이 좀 빠지긴 하죠.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철강주 뭐 포스코도 그렇고, 포스코 강판이 있거든요. 포스코 강판을 들고 있는데, 포스코도 슬슬 오늘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고 나서 이때부터는 조금 반등 다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스코 강판도 여기서 사가지고 어제 절반 팔았는데 아직 절반은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얘는 사실 이러고 여기서 이거 조금 올랐다가 꺾이는 것보다 한번 조금 더 상승을 했다가 꺾이는 게 더 모양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들고 있는 편이고요. 철강주가 결국에는 뭐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내일 또 돼봐야 알긴 하겠죠. 동일제강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그 아시아나가 있죠. 그 금호 아시아나 해가지고 아시아나 IDT가 이거 있는데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거 아시아나라고 할까요?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 이거 정지가 됐는데 뭐냐,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 이 회장이 구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거래 정지가 됐는데, 그래서 그 반사 이익으로 혹시 일단 대한항공이 한번 지금 추세가 괜찮거든요. 추세가 이렇게 괜찮은 상태인데 반사 이익으로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보복 소비주로서 일단 전고점 구간이거든요. 여기 전고점 구간에서 뭐 반사 이익으로 한번 내일 좀 움직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얘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얘도 넣어가지고 볼 것 같고요. 일단 무거운 종목이라서 딱 매매를 하고 딱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 한국석유는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그다음 동방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좀 밑에서 21선 밑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BNG 스틸 21선 깨가지고 되도록이면 21선 위에서 매매하는 게 좋겠죠. 덕성은 진짜 강하네요. 자사주 처분 때문에 시가가 여기서 개파락을 10%까지 했는데 다시 말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하다. 덕성우도 일단 단기 과열인데 그래도 잘 버티면서 아무튼 그 악재가 나왔는데도 잘 버티더라. 덕성 이런 종목들이요. 조강 페인트, 휴니드 어제 얘기를 좀 했었죠. 대한해운, 푸른저축은행이 제가 이거 황금봉, 황금 매집봉 영상 올린 거에 이거 푸른저축은행 진행 중이다. 왜냐, 이거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라고 했죠. 이 박스권 내에서 많이 터진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제 한번 상승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 거래량 터진 봉의 저점을 깨지만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점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히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데서는 조금 그래도 나쁜 모습은 아니다, 매매하기에. 그래서 얘도 좀 넣어 놓겠습니다. 그다음 네이처셀도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했다가 좀 빠지고 오늘 조금 한 7% 가량 상승을 했다가 내려왔는데, 근데 별로 손이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워낙에 그 회사 재무나 이런 것들 옛날부터 해먹었던 게 많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FNF 홀딩스는 이제 FNF 그 기업 분할로 인해서 많이 빠지고 있네요, 쟤는. 그 다음에 뭐 철강주가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한번 지금 이렇게 조정이 오지만 계속 조정이죠, 3일 동안. 근데 이런 상태에서도 얘네들이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섹터에서도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윌비스도 일자리 관련 종목으로 지금 얘가 이 구간에서 차트를 참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차트를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서 얘도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종목을 이제 넣었는데 저라면은 한 2,300원 정도에서 2,300원 밑에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가 단기간에 이런 박스권 만들어준 모습이 조금 괜찮게 보여가지고요. 일단 이 종목을 좀 넣어볼 생각이고, 일자리 관련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KCT, 한솔로지스, 신원, 오늘 이제 대북주 아난티부터 해가지고 대아TI,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죠. 아난티는 아예 최근에 만들어진 전고점을 또 돌파를 해준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아난티는 조금 대북주는 사실 아난티로도 옛날에 좀 되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기가 좀 꺼려지긴 하는데, 일단 뭐 거래대금이 좀 나왔으니까 얘도 이제 넣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구간에서 지금 21선 위에서 다시 상승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도 움직임이 조금 일부러 밑으로 뺐다가 올리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매매하기 조금 난해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차트를 얘네들이 세력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보산업은 이어서 요즘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이때 개파락을 많이 해놓고서 그냥 밑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결국에는 재무가 안 좋으니까 저렇게 빠지는 거죠.
다음 사모개발. 사모개발로 얘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즘에 터지는 거래대금이 적어가지고 바로 매매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거래대금이 좀 터져야 호가창도 이제 빵빵하게 다 채워져 있고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거래대금이 없으면 호가창이 비어가지고 매매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카스. 카스는 좀 빼야겠네요. 좋은 종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대장인데 움직임이 고점이어가지고 매매하기는 조금 부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비트코인 쪽이. 그래서 오늘 얘도 상승이 좀 나와준 것 같은데, 일단 좀 여기서 더 만들어가는지 움직임 보고 나서 매매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 포스코 ICT도 지금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지금 21선 위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네요.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근데 이거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라는 게 진짜 하반기 아직 6월달도 안 왔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으로 먼저 올릴 수도 있어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겠습니다.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라고 치면은 저는 한 이 구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7,800원 구간. 왜냐면은 7,800원이 여기 전 고점도 있고, 여기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하게 해가지고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런 종가상 여기를 돌파를 못했는데 오늘 여기 종가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손절을 생각을 하고, 여기 손절 생각하고 이 박스 내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여기 깨지면은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포스코 ICT도 괜찮겠다. 그 다음에 인지 컨트롤스 별로고요. 홍구석유 별로고, 한일단조 요즘 뭐 잘 가죠. 근데 이렇게 1A로 계속 가는 것들은 제가 매매하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전기 오늘 상승을 했었다. 대원화성. 얘가 이제 자동차 관련 섹터 종목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천천히 보고, 오늘 PM풍년이 좀 하락률이 컸네요. 마이너스 10%. 김동연 전 부총리 대권 출마 소식에 관련주로 상승을 했는데 일단 좀 빠지고 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좀 높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얘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선제, 이구산업, 동신건설 그냥 양봉 한 번만 더 나오는지 보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는 좀 매매하기가 좀 차트가 좋은 구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얘가 좀 높아졌으니까 좀 떨어질 때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얘는 좀 좋은 차트다. 이거는 아주 아이비 투자는 크래프톤 상장 관련 이슈죠. 그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6월 달에 이제 상장 기대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거 치면은 그래도 차트만 봤을 때 이제 서서히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상장 기대감 이슈를 좀 만들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얘는 조정 되는지 한번 볼 거고요. 팜스토리, 동아지질, SAMT, 유나이티드 제약. 얘도 괜찮은데 너무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서 좋은데 너무 이 구간에서 매집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터질까 생각은 하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좀 매매하기 애매한 종목이다. 두산중공업이 또 강하더라고요. 요즘에 오늘도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와줬고, 그래서 강하니까 얘도 좀 넣어놓겠습니다. 넣어놓고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되면은 이제 매매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서린바이오는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여서 일단 넣어보려고 하고요. 서린바이오. 왜냐면은 앞에서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던 그런 종목이라서, 거래대금 많이 터진 것들은 쉽게 안 죽습니다. 한번 상승을 크게 한번 주고 다시 떨어지던가 하거든요. SM이 오늘 보니까 이슈가 이수만 사장인가요? 아무튼 지분을 이제 내놓고 카카오랑 네이버랑 치열한 인수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앞에서 이런 인수전 때문에 주가 상승이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인수전이라고 하면은 얘가 피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 피인수가 된다는 거는 이 기업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에서 이쪽 회사를 지분을 놓고 경쟁을 하면은 누구든지 이제 이 주식을 살라고 하겠죠. 보유 비중을 늘리려고 할 텐데 자연스럽게 이쪽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가격이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큰 대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얘도 재료로 봤을 때는 참 좋은 재료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 KPM 테크도 한 번씩 휴머니젠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SCD 얘는 좀 올라갔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줬었네요. 그다음에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왔고 얘도 매매를 하면은 그 좀 움직임이 굼떠서 그렇지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선 일단은 여기 11,700원 여기 11,650원 넘을 때 확실히 넘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넘고 나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여기 얘도 이렇게 넣어 놓고 백금 TNA 한빛소프트 한전기술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전기술을 강하더라고요. 이 종목 그 원전 이슈로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이 지금 그 52주 신고가는 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정고점들은 넘어줬다. 이런 박스권의 정고점을 넘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4만원 구간이었죠. 일단 넘어준 상태에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관심 종목 넣어가지고 좀 볼 거고요. 바이넥스 애니눅률 얘도 이제 많이 21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이게 쌍봉이 나와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점 만들어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상승 나오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또 강하게 잘 버티긴 합니다. 확실히 대선주여서 그런지 좀 버티는 것 같고요. 다음에 한국 컴퓨터도 최근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죠. 디지털 화폐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다음에 일단은 종목들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SM부터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샘CNS 선희시스템 삼성제약 한전기술 아주아이비투자 대한항공 윌비스 포스코 ICT,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PN풍년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푸른저축은행, 두산인프라코어가 또 있나요? 아까 두산중공업이었네요. 그 다음에 손오공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 자이언트스텝, 삼성출판사도 한번 상승했던 종목, 이트론 EID, 효성 OMB도 모습은 지금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다. 그 다음에 알로이스, 그 다음에 이연제약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을 할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먼저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로 찍히긴 했죠. 장중에 이제 거의 매도세가 컸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하는 물량이 적게 나왔는데 이게 코스닥인데요. 장중 수급입니다. 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같이 팔고 있는 게 보이시죠? 200억. 최고로 많이 팔았던 때가 언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300억, 외국인 300억, 기관 500억 매도를 하고 있고 11시 반입니다. 일단은 12시부터 해가지고 기관이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 매도세가.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외국인은 매수를 좀 하고 있죠. 이렇게 매도폭이 줄어든다는 거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다시 1시에 다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크게 뭐 사주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2시 넘어서 여기 2시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물량이랑 기관 물량이 지금 많이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가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장 막판 구간에서는 그 외국인 매도가 줄고 이제 개인 그동안 아침부터 매수했던 개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 코스피도 그냥 이 구간에서 그냥 계속 박스권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여기서 박스를 이제 만들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앞에서 나왔던 이 코로나 이전 사태 이런 박스권의 모습처럼 나오게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저는 힘을 얘기를 했던 게 여기 정고점까지 넘는 거는 제 영역에서는 그 예측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이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 여기 전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그 전고점 전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그렇고요. 왜냐면은 종목들 아까 전체적으로 봤지만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전체 섹터들이 이제 많이 빠진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그 섹터가 순환이 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관심 종목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시간이 40분이 넘었는데 이렇게 영상이 길면 또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짧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영상 올리는 거 조회수 좀 보고 이렇게 영상이 길면은 압축해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관심 종목은 오늘 뽑아놨던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로 그냥 대체를 좀 하고 영상 내일은 좀 짧게 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